한때는 여자 스티브 잡스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쓴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엘리자베스 홈즈인데요. 홈즈는 2003년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하고 테라노스라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이 회사의 비전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죠. 단 한 방울의 피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피를 뽑지 않아도 손가락을 한번 찔러서 당뇨병부터 암까지 알아낼 수 있다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빛 같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 비전을 들은 투자자들은 앞다퉈 돈을 넣기 시작했고, 언론은 그녀를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연설하는 모습은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게 했죠. 그녀가 이끄는 테라노스는 순식간에 유니콘 기업이 되었고, 기업 가치는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했습니다. 홈즈의 개인 자산은 5조 원을 넘겨 부자가 된 건 덤이고요. What do you dream for? That less people have to say goodbye too soon to people they love. 무대에 올라 이제 누구도 너무 빠른 이별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그녀에게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죠? 당뇨부터 암, 그리고 수백 가지 검사를 피 한 방울로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녀의 말은 믿었지만 기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검증된 기술도, 논문도, 결과도 없었는데 모두가 그냥 믿어버린 거죠. 그녀가 성공할 거라고, 그녀가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말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가 내세운 기계, 이름은 에디슨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피로 수백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기계요. 하지만 애초에 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혈액 검사에는 다양한 센서, 화학 반응, 정교한 기기들이 필요한데 그걸 전부 작은 박스 하나에서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혈액 속 성분을 측정하려면 어떤 건 빛을 쏘고, 어떤 건 화학약품을 섞고, 또 어떤 건 고온과 고압 조건에서 반응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하나의 기계가 동시에, 그것도 손톱만한 피로, 그건 그냥 마법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홈즈는 이걸 이미 완성됐다고 했고, 대형 병원, 약국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제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실제 환자들에게 검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에게 말이죠. 당연히 이 기계는 정상과 비정상도 구별 못하는, 당장 버려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혈당이 80인데 400으로 나왔다. 아무 문제 없는데 암일 수 있다는 결과가 떴다. 이런 결과를 보고 실제로 약을 먹거나 수술을 고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정말 무서운 건 홈즈와 회사에서는 이미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타사의 기계를 몰래 쓰도록 시켰고, 에디슨이 검사를 한 척 결과를 바꿔서 환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던 테라노스의 CFO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그 뒤로 테라노스는 10년 동안 CFO 자리를 비워둡니다.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였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계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투자자들한텐 완성됐다. 의사들에겐 현장 테스트까지 했다. 언론엔 인류를 위한 기술이라고 말하고 다닌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은 겁니다. 테라노스는 겉으론 완벽해 보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투자, 유명 인사들로 꽉 찬 이사회, 그리고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천재 CEO. 하지만 점점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쓰레기 수준이었고, 그걸 아는 직원들은 점점 늘어났죠. 누구보다 먼저 이상함을 감지한 사람, 바로 테라노스의 화학부문 책임자였던 이안 기븐스였는데요. 2005년부터 회사의 기술을 실제로 연구하던 초창기 멤버이자 과학자였죠. 이안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기술 이거 절대 작동 안 해. 근데 그걸 알고도 위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군. 그는 회사 내부에서 지금 방식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좌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13년 테라노스가 특허권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안이 법정 증언자로 소환됩니다. 딱 이틀 뒤 그는 법정에서 회사의 진실을 말해야 했죠. 당연히 그가 느낀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말을 잘못했다간 회사는 무너지고 자신은 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미 회사에서 강등당한 상태였고 나이도 67살,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 출석을 이틀 앞둔 밤 압박감에 약물을 과다 복용했고 며칠 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테라노스에게 불편한 뉴스였을 뿐이었습니다. 홈즈는 이안의 가족에게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는 대충 매일 한 통으로 알렸습니다. 추모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도 끝내 지켜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걸 계기로 회사 내부에서 고발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캐리루 기자가 이 고발을 확보했죠. 익명의 제보자들로부터 테라노스의 실체에 관한 내부 자료를 받기 시작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역대급 사기다. 테라노스 역시 곧바로 대응에 나섭니다. 법무팀이 총출동하고 제보자들에게는 협박성 편지가 보내졌죠.
홈즈는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유주이자 테라노스의 투자자인 루퍼트 머독에게 직접 연락해 기사를 막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독은 이렇게 대답하죠. 편집권은 편집국에 있습니다. 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테라노스를 감싸던 보호막이 첫 번째로 깨집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첫 폭로 기사가 실렸죠. 테라노스의 혈액 검사 대부분이 엉터리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언론이 돌아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홈즈를 천재 CEO라고 부르던 매체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그 기계가 진짜 작동하는지 묻기 시작했죠. 홈즈는 처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 나가 오히려 당당하게 반박하죠. 이런 논쟁은 항상 있어요. 처음엔 미쳤다고 하죠. 그러다 결국엔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 말투, 이 눈빛,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폭로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가 기습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테라노스의 대표기기 에디슨은 총 250개의 테스트 중 단 12개만 가능했고 그마저도 정확도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가 이 엉터리 기계를 믿고 검사받았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홈즈는 법정으로 불려갑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 조사가 이뤄졌고 사기 및 투자자 기만 혐의로 고발, 그리고 환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으며 수백만 건의 검사 결과는 전부 무효화됐죠. 회사는 해체됐고 그녀는 법정에 섰고 이렇게 엘리자베스 홈즈는 무너졌습니다. 2022년 그녀는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텍사스의 한 교도소에 수감됐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홈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홈즈는 복귀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수감 중에도 헬스케어 기술 특허를 계속 작성하고 있고 출소 후엔 다시 의료기술 회사를 창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을 속인 그 사기꾼이 다시 의료산업에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물론 제약은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미 그녀에게 공개기업의 임원 자격 10년 박탈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상장 같은 건 못합니다. 하지만 비상장 스타트업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접 CEO를 맡진 않더라도 조언자나 실질적 운영자로 활동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파트너이자 남편 빌리 에반스입니다. 빌리 에반스는 캘리포니아의 고급 호텔 재벌가 후계자인데요. 엘리자베스 홈즈와 교도소 복역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죠. 그가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히만서스, 그리고 이 회사가 내세우는 기술은 AI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혈액 진단, 또한 한 방울의 체액으로 질병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실제로 히만서스가 공개한 초기 자료는 테라노스를 떠올리게 할 만큼 닮아 있습니다. 소량의 혈액이나 타액, 소변 등 체액을 채취해서 기기에 집어넣고 몇 초 만에 질병 유무를 분석, 그것도 AI가 실시간으로 판단. 말만 들으면 딱 테라노스죠. 게다가 사용하는 기기의 외형도 에디슨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엔 기술이 조금 앞서가 있습니다. 히만서스는 자신들의 진단 기술이 AI와 라만 분광법을 결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라만 분광법이라는 이 기술 100년도 더 된 오래된 분석 방식인데요. 레이저를 쏘고 분자가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측정하고 그걸 통해 암세포나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죠. 예전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정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AI가 여기에 끼어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라만 분광법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논문들이 의료계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피부암 검출 정확도 99.7%, 세균 감염 감지 정확도 97.9%를 기록했고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도 간단한 혈액 테스트만으로 폐암 여부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도 사기꾼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지만 AI가 의료에 결합되었다는 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홈즈가 테라노스를 처음 창업했던 2004년에는 이 기술이 말도 안 되는 허풍이었을지 모르지만 2025년의 현재에는 그 허풍이 어느 정도 현실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 기술은 이제 가능해졌다고 치자. 그런데 그걸 또 엘리자베스 홈즈가 해도 되는 걸까?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데요. 홈즈가 한 일은 단순한 스타트업 실패가 아닙니다. 그녀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완성품인 것처럼 속였고 환자들의 실제 검사 결과를 조작한, 즉 사람의 생명을 건드린 범죄였죠. 그런데 지금 그녀는 과학의 진보가 나를 증명할 것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과연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지만 그걸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다뤘는지는 전적으로 도덕과 태도의 문제거든요.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에게 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과학적 기반은 꽤 탄탄하지만 홈즈의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듯 홈즈도 고쳐 쓰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아직 석방되려면 8년은 더 남았지만 말이죠.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